수학 문제가 어려워봤자 한번 째려보면 풀리는 거지 뭐. 수학이 언제 어려웠던 적 있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우선은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수능 범위로는 되게 오랜만에 잡히는 거거든. 기출을 찾아보니까 2003년, 2004년 요때까지 기출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올해 6월에 한 문제가 나오면 그게 15년 만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단원의 경향을 예측할 수는 없지. 그 옛날 문제를 가져와서 경향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보고 예측해보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한 문제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내 생각이야. 애초에 수학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잖아. 수학 문제가 어려워봤자 한번 째려보면 풀리는 거지 뭐. 수학이 언제 어려웠던 적 있냐? 그런 건 아니고 단원의 태생적 한계 같은 게 있더라고. 이제 어렵게 내려고 하면 미적분 쓰면 쉽게 풀리고 이런 게 생겨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가 좀 어렵더라. 그냥 내 예측.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건 좀 불안 요소가 생긴 거지. 근데 그리고 이 단원이 쉽게 나와도 학생들이 좀 말려. 쉽게 나와도 일부 학생들은 되게 헤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우선은 그 도구들을 먼저 정리해 보면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AB 사인 C,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 이런 거는 출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두면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내저번의 반지름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미적분에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때는 저식보다는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을 쏴서 요 직각삼각형, 요거에 요 내저번의 반지름을 끼고 있는 요 직각삼각형 요거를 분석해서 다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수원에서는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일 거야. 이거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아니지.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ES 요걸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요런 식. 그 다음에 원에 관련된 얘기들. 이것도 이런 것들은 필수라기보다는 사설에서는 많이 보이게 될 거야. 미리 정리는 한번 해놓자고. 원주각 이런 거 있지. 그리고 할선 정리. 원이 있고 이렇게 선이 있으면은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도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도구라고 해봤자 요게 전체인데 근데 이 단어는 학생들이 내용을 몰라서 못 풀진 않지. 뭘 해야 될지를 헷갈려서 못 푸는 거거든. 그래서 접근하는 태도를 좀 정리를 해볼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랑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서로 좀 싸우는 측면이 있거든. 근데 얘를 중심으로 들어주고 얘는 그냥 저렇게도 다룰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우선은 이 단원의 중요한 내용은 난 한마디로 이거라고 생각해. 삼각형은 세 가지 정보로 결정된다. 좀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유식한 말로 자유도라 그러는데 세 가지 정보가 있으면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결정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삼각형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세 변의 길이를 알 수 있고 세 각을 알 수 있고 넓이도 구할 수 있고 그럼 한 변을 밑변으로 할 때 높이도 구할 수 있고 내저번의 반지름, 외저번의 반지름 그러니까 뭐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를 결정됐다라고 얘기할게. 요 세 가지 정보라는 거는 중학교 때 삼각형의 결정 조건 배웠잖아. SSS 결정 조건 이런 거 배웠지. SAS 결정 조건, ASA 결정 조건. 근데 이런 것들 말고도 예를 들어서 한 각과 한 변의 길이와 내저번의 반지름이라던가 삼각형의 넓이와 한 변의 길이와 얘와 얘의 비라던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보가 있으면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각 세 개는 안 돼. 각을 두 개를 주면은 나머지 한 각은 자동으로 아는 거잖아. 요 각과 요 각을 알면 얘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각 세 개는 나한테 정보로 쳤을 땐 두 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있으면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걸 결정할 때 쓰는 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거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일단은 사인 법칙을 증명하라 그러면 A, B에 여기에 변의 길이가 A, 여기가 B면 이렇게 수순 한번 내리면 증명되거든. 그럼 요 길이가 이쪽 직각삼각형에서는 B sin A지.
그리고 이쪽 직각삼각형에서는 A sin B야. 얘랑 똑같으니까 sin A sin B로 나누면 sin A분의 A, 얘는 sin B분의 B, 얘는 sin C분의 C,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여기를 여기로 증명할까? 여기가 C면은 얘가 B면 여기가 B sin A고 여기가 B 코사인 A고 여기는 C에서 B 코사인 A를 뺀 거니까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치면은 코사인 법칙을 증명할 수 있어. 써놓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다. 야, 언제 사인 법칙을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지는 완전히 정해져 있거든. 그 삼각형을 결정한다는 요소에서는 사인 법칙은 각이 2개 이상 있으면 써. 각 2개 이상. 각이 2개 이상이란 건 되게 멍청한 말인데 각을 2개를 알면 3개를 알 수 있게 되지 뭐 나머지 한 개는 그냥 빼면 되니까. 그래서 각을 2개, 그러니까 그걸 2개 한다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사인 법칙은 한 변의 길이를 다른 변의 길이로 옮겨주는 거야. 한 변의 길이를 다른 변의 길이로 옮겨준다. 각을 2개를 아는 건 각을 셋 다 아는 거고 그럼 사인 값들을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면 길이 하나를 알면은 다른 길이들을 구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사인 법칙이야.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냐면 각을 하나만 아는 경우 써요. 각 하나를 아는 경우. 각을 한 개를 알고 있으면 뭐 변의 길이를 2개 정도는 주겠지. 그게 예이니까. 그러면은 그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돌리면 돼. 각을 많이 알면 사인 법칙, 각을 한 개 알고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쓴다.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요 사인 법칙을 쓰기 전에 각을 최대한 표시해라. 요것도 중요한 요령이야. 어떤 상황에서 각을 표시할 수 있는 건 다 표시해봐라. 그럼 사인 법칙 돌려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를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삼각형의 어떤 주어진 정보를 다른 것들로 돌리다 보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근데 조금 주의사항을 얘기해 두고 싶은데 오히려 이 얘기를 더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일단은 덧셈 정리를 써. 이게 문과 애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난 문과 애들을 안 가르치니까 덧셈 정리가 쓰는 각이 보이면 그냥 써버려. 이게 뭐 문과 애들은 못 쓰니까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된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다가 대학 못 가면은 재밌겠지. 그래서 보이면 그냥 써라. 덧셈 정리를 써서 잘 풀리는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긴 하겠지. 근데 그런 문제들이 나오긴 할 거야. 그건 좀 이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보이면 써라. 그 다음에 주의사항인데 거지 같은 2차식이 나온다. 거지 같은 2차식이 나올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있으라는 거야. 이거는 여기 특히 코사인 법칙이 이게 2차식인데 이쪽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뭐 B를 구하려고 들면은 이상한 식이 나올 때가 많거든. 그리고 사인 코사인을 쓰다 보면은 사인 코사인이 애초에 2차식으로 연결돼 있잖아.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2차식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 정도. 요 단원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못 풀면 내가 방금 했던 얘기 정도에서 해결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출제자가 출제한 각도를 보면 좋아.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출제자의 각도에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단원 문제가 왜 복잡해지는지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때가 있거든. 여기를 1, 루트 2. 잘 아는 삼각형이지. 이런 삼각형을 만들고 여기다가 루트 3을 붙여. 여기 2 이렇게 붙여. 이렇게 삼각형을 구성해 놓고 이 부분을 지우는 거지.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냈다고 쳐. 얘가 2고 얘가 루트 2고 얘가 2고 얘가 1 플러스 루트 3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은 지금 정보 3개를 줬고 뭐 삼각형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애가 요 각을 내가 구하려고 들면 그럼 요 코사인 값을 구하면 코사인이 지금 루트 2분의 1이 나오니까 사인도 예쁘게 나와서 문제가 쉽게 풀리겠지. 그런데 어떤 애가 이쪽 각을 잡아서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을 구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식이 이상하게 나와도 그냥 밀어붙이라는 거야. 그렇게 풀으라는 거고, 그 밑에 대충 얘기했던 요령이 이걸 이렇게 풀면 좋은데 돌려서 풀면 거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출제자가 어떻게 삼각형을 구성했는지를 보고 있으면 문제가 한 방에 풀릴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얘기는 해주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싸우는 거야. 그냥 정보 세 개니까 풀려 이렇게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게 더 좋은 풀이일 수도 있고, 조금 요령껏 이렇게 돌리다 보면 아, 이 새끼가 여기서 만들었구만 이렇게 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지. 내가 만들었던 문제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4분원이 있는데 4분원에 반지름 주고 요 길이를 줬어. 요 길이를 주고 요렇게 각을 줘. 그래서 요 점하고 여기까지 요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냈거든. 근데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얘가 일단은 원위의 점이니까 중심하고 연결하고, 그럼 얘를 알지. 그 다음 얘를 줬고 요 각을 줬으면 요 삼각형의 결정이 된 거거든. 이 길이, 이 각을 줬으니까 삼각형이 결정이 됐어. 그럼 얘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직각이니까 얘도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얘를 알고 얘를 알고 얘를 아니까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다고. 근데 실제로 학생들을 시켜보면은 그 풀이를 하는 거랑 계산을 하는 게 막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우왕좌왕 하는 거야. 내가 뭘 구할 수 있나 뭘 구할 수 없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야. 이걸 딱 보면 이 삼각형이 결정돼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그러면은 얘를 알면은 이게 풀렸구나라는 거를 미리 생각한 다음에 그 정리를 하고 나서 계산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문제를 하나 더 써볼게. 이것도 내가 만들었던 문제인데 시시한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세타인데 탄젠트 세타가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2야. 그래 놓고 여기를 구하래. 이런 문제를 낼게. 일단은 이거는 여기 각 두 개,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줬으니까 삼각형이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얘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이 문제를 풀기 했을 때 나는 학생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뭐냐면 각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여기는 135도 빼기 세타니까 그럼 사인 법칙을 쓰기 딱 좋은 상황이야. 각을 다 알고 있지. 그럼 한 변의 길이를 줬으니까 다른 변의 길이로 돌릴 수 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게 사인의 135도 빼기 세타 분의 2는 얘는 사인 45도 분의 x다. 이렇게 해서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풀려고 하면은 여기서 덧셈 정리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 그냥 쓰라는 거지. 그냥 덧셈 정리를 써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선생님 그건 비겁한 것 같은데요. 대학을 가야지. 이 문제를 보면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좋겠지. 이 수선을 내릴 수 있으면, 아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유도할 때도 그냥 수선 한번 내리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 단어는 수선을 잘 내리면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쓸 필요가 없는데, 뭐 어쨌든 그럼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고 여기는 뭐가 필요한 거야? 덧셈 정리가 필요한 거지. 여기 세타에서 45도를 뺀 그거를 구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풀 수 있고, 수원의 방법론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 처음에 여기 세타에 대한 각을 준 거지. 이거는 탄젠트로 각을 준 거니까 사인 45도 분의 x는 사인 100 세타 분의 요거야.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 얘가 지금 3이니까 1, 3,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10분의 귀찮다. 루트 10분의 3분의 네모, 얘가 지금 루트 2분의 1분의 x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곱하면 루트 5분의 3x가 되지. 여기는 루트 5분의 3x가 된다. 사인 법칙을 썼고, 그 다음에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을 돌리면 되겠지. 요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면 x제곱은 얘는 4 더하기 5분의 9x제곱 빼기 2의 2의 이렇게 된다. 맞지? 그리고 이 식을 풀면 답이 나올 거야. 답이 나오는데 요걸 한번 풀어봐봐. 그 푸는 과정에 이게 답이 루트 10이거든? 이 루트 10을 근으로 가진 2차식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좀 한 줄 썼다가 여기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2차식이 거지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든 거거든. 이렇게 내려서 만든 거. 이렇게 보면 여기가 1, 2고 요게 45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지금 3이 되는 거지. 1, 그래서 이게 루트 10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처음부터 내가 만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렇게 만들어. 여기 점을 찍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이 삼각형을 이렇게 돌려서 문제를 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선을 내려서 풀라 그러면 복잡한 문제였던 거지. 근데 이것도 원리가 없진 않아. 왜냐면 이 각과 이 각을 다 살리는 수선이 이건 거거든. 그러니까 이쪽 수선을 내리면 얘를 찢어버리잖아. 뭐 다른 거는 뭐 생각할 만한 가치가 없고. 그래서 요 수선이 요 각과 요 각을 살리는 수선이기 때문에 얘가 유리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면 어떤 학생들은 이쪽을 분석하느라 힘들어지고 어떤 학생은 이쪽으로 돌려서 풀면은 간단하게 풀고, 근데 이쪽을 수선을 내려버리면은 덧셈 정리가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수원의 방법론으로 풀면 뭐 풀린다. 왜냐면 정보 세계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